글루타치온 영양제를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격대가 높아 꾸준히 복용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건강인이다에서는 간 건강의 필수 영양소인 글루타치온을 영양제가 아닌 글루타치온을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 3가지와 각 식재료 섭취 시 꼭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인 식재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헬스와 뷰티 쪽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인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 노화, 염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중요 성분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주로 생성되어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약물이나 생체 이물질의 해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생성되는 이유는 체내의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간이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호흡과 대사를 하면서 자유라디칼,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 및 DNA 산화를 유도하는데요. 산화는 노화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입니다. 즉, 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로 인해 활성산소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글루타치온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부족한 글루타치온을 보충해주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 특히 간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처럼 간 건강에 너무나 좋은 성분이지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꾸준히 복용을 한다고 하면 금액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꼭 영양제가 아닌 평소 식단에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데요. 글루타치온을 대체할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반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고 감기 예방과 피로회복, 숙취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카페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로 음료수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몽은 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간 손상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을 다량 함유한 자몽은 간의 자연정화 과정을 증진시켜 주는데요. 자몽 하나에는 70mg의 글루타치온이 들어있으며 자몽 속에는 나린긴과 나린제닌의 2가지 주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염증을 줄이고 간 세포를 보호하여 간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지방을 태우는 효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건강에 너무나 좋은 자몽과 꼭 피해야 할 식재료가 있습니다. 자몽과 같이 섭취 시 꼭 피해야 할 식재료, 바로 약입니다. 매일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과일 중에서도 자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몽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자몽 주스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몽 주스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은 85가지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많은 약은 간의 효소인 사이토크롬에 의해 분해 및 대사가 되고 자몽 속의 나린긴과 나린제닌 성분 등은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약효를 지나치게 높여 독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펠로디핀, 니페디핀, 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 항균제, 부정맥약, 비아그라 등이 자몽과 상극인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의 대표 성분인 스타틴의 경우 자몽 주스 한 잔을 마셨을 때 스타틴의 혈중 농도가 260%까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약 먹기 1시간 전부터 복약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과 자몽 주스를 먹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며 웬만하면 복약 중에는 자몽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타치온을 대체할 기적의 식재료 두 번째, 바로 양배추입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인 양배추는 수분이 90% 이상이며 수분을 제외하면 탄수화물, 칼슘, 인, 비타민C, D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항노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양배추를 매일 섭취할 경우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등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특히 위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 억제 효능이 뛰어나 위암 저하에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양배추는 간 건강을 돕는 역할도 하는데요. 양배추에는 간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비타민C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간의 해독효소 생성을 돕는 동시에 항암 작용도 하는데요. 또한 양배추 속 비타민유는 간에 흡수된 후 단백질 합성을 보조하고 간 속의 지방을 없애는 효과로 간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랑 같이 섭취 시 꼭 피해야 하는 식재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와 같이 섭취 시 꼭 피해야 할 식재료. 바로 해열 진통제입니다. 흔히 해열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란 성분을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많이 알려진 정보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약과 술을 같이 섭취할 경우와 허용된 용량보다 과다 복용한 경우에 간 손상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와도 함께 섭취할 경우 최악의 궁합이라고 하는데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인돌 3카비놀 성분이 간에서의 약물 분해 효소의 작용을 증가시키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을 대사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아세트아미노펜을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세트아미노펜을 양배추 혹은 양상추와도 같이 섭취한다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약과 양배추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타치온을 대체할 기적의 식재료 세 번째, 바로 바지락입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이 바지락이라고도 불리는 바지락은 특유의 단맛과 깔끔한 담백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조개 중 하나입니다. 피로회복, 콜레스테롤 배출에 효과적인 타우린이 풍부한 바지락은 간 기능을 돕는 천연 숙취의 소재인데요. 옛 선조들은 황달이 있을 때 바지락 끓인 물을 먹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 바지락 100g당 타우린 함량은 1052mg으로 한 줌만 먹어도 성인 1일 타우린 섭취 권장량 1000mg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타우린은 체내 알코올 분해 효소를 활성화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움으로 숙취로 고생할 때 딱 좋다고 하는데요. 타우린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탕, 국, 찌개 등 국물 요리로 끓여 먹는 것이 섭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지락을 섭취 시 꼭 피해야 할 식재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지락 섭취 시 꼭 피해야 할 식재료.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은 독특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이며 김밥 속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하는데요. 우엉은 비타민 A, B, C가 다양하게 들어있고 뿌리 채소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와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고 우엉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 이눌린은 신장 기능을 도와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순조롭게 배설되도록 돕는 이뇨작용을 하며 혈당 조절력도 뛰어나 당뇨병에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지락과 우엉은 최악의 궁합이라고 하는데요. 우엉과 바지락은 모두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바지락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우엉의 섬유질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속이 냉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따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오늘은 간 건강에 너무나 좋은 최고의 음식과 최악의 궁합인 식재료를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간 건강을 위해 많은 영양제를 먹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는 건강인이다 채널에서 궁금했던 정보나 관심이 있는 정보에 대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 더 영상으로 만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